자, 보자. 자, 봅시다. 우리가 오늘 할 첫 번째. 자, 1번. 자, 연립. 자,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연립하면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야 돼요? 아니지. 연립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아니지. 두 글자. 연립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두 글자. 연립해요. 해 연립해요. X 연립이라는 게 눈에 보이면 무조건 머리 떠오르는 게 뭐야? 두 글자. 정리 대입 연립을 전개한다고요? 자, 얘들아. 시간 가고 있어. 빨리 대답해. 연립을 하면 머릿속에 무조건 뭘 떠올려야 돼? 풀이 자, 연립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XX 뭐? 교점. 그렇지, 교점이죠. 연립을 한다라는 거는 무조건 기하적인 의미에서는 교점을 생각합니다. 야,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대답 못하는 건 내고 유출하지 말아라고 쪽팔리니까. 아시겠죠? 교점. 연립은 무조건 교점 찾자야. 기하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1학년 때는 기하보다는 누구 위주? 푼다의 대수 위주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연립 방정식을 하고 연립 부등식 이런 거 얘기를 하겠지만 가장 우리 이번 시험 범위는 연립 방정식까지니까 이 방정식에 누가 들어가냐면 1차라는 친구가 들어가요. 연립 1차 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은 진짜 개 쉬워요. 못하는 애들이 없어. 문제 2개밖에 나올 수가 없다니까. 자, 그럼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데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이 교점이라는 건 기하의 의미인데 일단은 이거는 여러분들은 잘 생각을 못 할 겁니다. 왜? 그냥 개나 줘버려. 난 무조건 대수로 풀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풀이법이 이름을 주자면 가감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대입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등치법이라고 있어요. 대입을 하고 문자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y는 마치다 붙여서 한 문자 소거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실수배를 더하고 실수배를 곱하고 해가지고 개수를 맞추는 즉 우리는 연립 1차 방정식을 풀 때 가장 기본은 가감법입니다. 가감법이 누구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x 더하기 y는 6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x 더하기 y는 8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지금 얘는 연립 1차 방정식에 미지수가 몇 개 있습니까? 2개짜리죠. 우리는 3개짜리 안 배운대요. 2개짜리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면 얘네들을 개수가 y가 맞잖아요. 그치? 실수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럼 얘네들을 뭐 하면은 x를 편하게 구할 수 있겠어? 이 두 식을 뭐 하면 x를 편하게 구할 수 있겠어? 빼면 되겠지. 그래서 감, 더하고 뺀다 했을 때 가감법을 쓰는 거예요. 그럼 아래 식에서 위에 식을 빼게 되면 여기는 누구만 남아? x만 남겠죠? 여기는 누구만 남아? 2만 남겠죠. 그러니까 x가 2니까 당연히 y는 누구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어? 4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연립 1차 방정식을 누구로 푸는 게 기본이다? 가감법으로 푸는 게 기본이다 라고 해서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거는 쉬워. 어려운 게 없어. 얘기할 것도 없고 가감법만 배우시면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연립 1차 방정식에서 플러스 기하를 보시고 이때 두 가지 흔히 무수히 많다 근이 없다 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다 노란색으로 기하라고 얘기했죠. 1차 방정식은 기하 표현으로 누구야? 직선이야. 근데 근이 무수히 많다라는 건 그 두 직선이 뭐 하겠다는 소리야? 일치하겠다는 거고 근이 없다라는 건 그 입장에서는 평행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거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것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별표 하나 주시고요.
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라는 미지수 2개짜리 1차 방정식이 존재합니다. 뭐 이거 이해 못할 건 없죠. 자, 그 다음에 색깔을 하나 추가해서 자,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입니다. 라는 개수의 프라임을 쓴 다른 친구가 하나 있다고 쳐요. 이 두 친구는 뭐죠? 연립 1차 방정식으로 풀 건데 위에 친구도 방정식이고 아래 친구도 방정식인데 문제는 미지수가 2개인 2원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 무조건 연립 1차 방정식은 가간법으로 풀어라. 오케이 끝. 근데 문제는 가간법으로 풀었을 때 근이 무수히 많은 경우나 근이 없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다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얘들아, 우리 윷놀이 알죠? 그쵸? 윷을 던졌어. 근데 윷을 던졌는데 윷 가락 2개가 이렇게 평행하게 뚝 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없죠. 아니면 2개가 딱 붙어서 떨어지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없지. 왜냐면 평행해 보일지라도 연장선을 그어버리면 이렇게 줄어들 테니까. 그러면 지금 이 두 가지 내용은 일치와 평행이라는 애는 근이 무수히 많다, 근이 없다라는 근의 입장에서 특수 케이스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케이스는 무조건 어떻게 돼요? 몇 개 생겨요, 교점이? 하나 생겨요. 근데 얘네들은 특수한 케이스야. 특수한 케이스는 기억해둬야 되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기억합니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서 이걸 암기해 두시면 참 좋습니다. 이 직선의 반정식에서 한 번 더 할 건데 제가 이걸 할게요. 자, 여기에 두 친구가 그 다음에 여기에 두 친구가 즉 파란색의 빨간색의 담당 분야가 각각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파란색 애들은 기울기를 담당하는 애들이고 빨간색 애들은 절편을 담당하는 애들이라고 얘기하면 돼.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자 다시 여기다 한 번 더 써줄게요. 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고요. 자, a'x 더하기 b'y 더하기 c'n 0이라는 두 직선이 있었을 때 이 두 직선 사이에다가 이렇게 분수바를 갖다 둡니다. 분수바를 갖다 둬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xy가 사라져요. xy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xy가 부호까지 이렇게 사라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개수분의 개수로 표현이 되죠. 근데 선생님이 아까 왼쪽에서 요 두 친구는 A'분의 A, B'분의 B가 누굴 담당한다고? 기울기를 담당하고 B'분의 B와 C'분의 C는 절편을 담당한다고 그랬어.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기울기가 같다라고 얘기하면 일단 평행 또는 일치를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기울기가 같은 와중에 절편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일치. 기울기는 같은데 절편이 달라. 평행. 평행. 그러면 여기에서 직선 두 개를 포개가지고 분수파 갖다 놓으시고 개수만 비교했어. 그러면 근이 무수히 많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분의 A는 B'분의 B와 같고 그것도 C'분의 C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되겠지. A'분의 A와 B'분의 B는 같은데 C'분의 C와는 달라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 기울기는 같은데 절편이 다르니까 어떻게 되겠어? 평행해서 근이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자, 그러면 그걸 딱 봤을 때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만약에 내가 이렇게 쓸 거야. 예를 들어서 자 보자. a-1에 x를 주고요. 마이너스 2y 더하기 6은 0을 줬어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a-4에 y에다가 더하기 3은 0이다 라는 두 식을 줬어. 자, 첫 번째 해가 무수히 많을 때, 두 번째 해가 없을 때 a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거야. 준비됐니?
자, 간단합니다. 가죠. 해가 보수이 많아요. 이 둘이 뭐 해줘야 돼? 이 둘이 뭐 해줘야 돼? 일치. 그러면 일치할 때 1분의 a-1은 a-4분의 -2는 3분의 6이라고 쓰면 된다고. 그럼 얘가 누구야? 2죠? a 누구 나와줘야 돼? 3. 3 내면 어떻게 되겠어? 2 나오는 거 맞죠? 예. 응. 그럼 여기서 이때는 a는 3. 자, 해가 없을 때는 이제 뭐 하면 돼요? 1분의 a-1과 a-4분의 -2는 같은데 3분의 6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이 상황에서는 얘를 풀어서 나온 값이 2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가보자. a-를 곱해서 a-4니까 a제곱 -5a 플러스하고 플러스 6은 0 나오겠죠? 그럼 a-6 a 플러스 1이죠. 맞아? 인수분해하게 되면 맞아? 안 맞아? 아유 아니지. 3이죠. a-2하고 a-3이죠. 근데 2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a 값 여기서 뭐 나온다고? 너도 3이네 라고 얘기할 수. 너도 3이라고? 네가 3이면 안 되잖아. 아, 네가 2죠? 미안. 3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2니까 이랑 같아지죠? 그래서 a는 누가 나와줘야 돼? 2가 들어갑니다. 2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얘 1이시죠? 1이시죠? 근데 여기 2죠? 그럼 기울기는 1인데 저 옆에는 누구야? 2로서 다르니까 얘네들은 뭐야? 해가 없습니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게 연립 1차 방정식에서 두 번째 누구? 근이 무수히 많다와 근이 없다를 기하와 더불어 보는 특수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립 1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나와요? 1개. 자, 그러면 이건 별로 어렵지가 않아. 그럼 연립 1차 방정식은 끝이야. 그럼 이제 누구 나와야 돼? 연립 2차 방정식이 나와야 되겠지. 자, 연립 2차 방정식을 갑시다. 연립 2차. 자, 두 번째는 연립 2차인데요. 2차 방정식은 1차 방정식보다 조금 더 힘들어요. 1차는 쉬운데 2차는 조금 더 귀찮아. 근데 일단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 2차의 풀이는요, 얘들아, 무조건 2차를 1차로 바꿔야. 기본이 이거야. 2차를 1차로 바꿔라. 자, 그러면 일단은 얘가 키포인트인데 요걸 가지고 자, 연립 2차 방정식을 풀 건데 2차는 0과 이렇게, 야, 식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2차식 하나랑 1차식 하나가 있어. 그럼 이것도 연립 2차 방정식이죠. 그치? 그럼 이거 어떻게 풀 거야? 이거 풀 때 어떻게 풀고 싶어? 이 연립 방정식 풀 때. 1차를 2차에 대입해. 그치. 1차를 2차에 대입해요. 이렇게 풀면 돼요. 간단하죠? 이거는 그냥 연립 1차 방정식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두 번째는 어떻게 풀자는 거면, 자, 인제 첫 번째 유형. 2차는 0과 2차는 0. 즉 2차식과 2차식의 연립을 풀고 싶다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볼 게 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 별표 하나만 주시고 유형을 구분해서 얘기할게요. 유형 1번 갑니다. 자, 주어진 2차식 2개 또는 하나라도 인수분해가 되면 2차식을 인수분해하면 몇 차식이 되죠? 2차식을 인수분해하면 몇 차식이 되죠? 1차식이 되죠. 네. 그럼 2차식을 인수분해하면 1차식이 되니까 그 1차식을 나머지 2차식에 대입하면 돼요. 희태야, 뭐하니? 너 그거 푸냐 혹시? 아니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들고 있어? 이거
이거 지금 하는 거 들어. 그러니까 남기 싫어서 지금 풀지 말고 할 거 해. 자, 보세요. 인수분해가 가능할 때는 인수분해를 하면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0입니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1차를 나머지 2차식에 각각 대입해서 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에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얘가 뭐냐면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5x의 y 더하기 6y의 제곱은 0입니다 라는 2차식과 그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x의 y 더하기 2y의 제곱은 56이라는 2차식이 있어. 자, 이 연립방정식을 푸세요. 연립 2차 방정식을 푸세요 라고 하는데 딱 봐도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왜? 상수항이 있으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딱 봐도 보이죠. 2하고 3하고 될 것 같아. 그럼 얘가 x-2y라는 케이스와 x-3y라는 케이스로 인수분해가 되시죠. 맞아요? 그러면 어차피 얘가 0이 되는 상황이니까 x-2y가 0이 되는 상황과 x-3y가 0이 되는 두 가지 상황을 각각 나머지 식에다 대입을 해.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대입이 되면 저 식 자체가 한 문자로 x는 x, y면 y로 정리해서 편한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봐. 여기서 x는 2y라고 해서 x를 넣게 되면 y가 는 2차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y값 2개 나오겠죠? x값 하나 y값 2개니까 일단은 페어로 2개가 나오겠죠? 여기도 보면은 x는 3y가 되면 또 x값은 y가 2개니까 또 2개 나오겠죠. 총 xy를 몇 개 쓸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4개를 쓸 수 있는 거야. 답을 4개를.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자, 빨리 가보자. 노란색으로 한번 써볼게. 여기만 가보자. x는 2y를 쓰게 되면 자, 4y 제곱이죠. 더하기 2y 제곱이죠. 더하기 2y 제곱은 56이야. 8, 7은 56이니까 y의 제곱은 7이야. 그 y는 뿔마 루트 7이죠. 그거 쓸 때 x는 y가 루트 7이면 x는 어떻게 되겠어요? 2루트 7일 때 y는 루트 7. x는 y가 마이너스 루트 7일 때 마이너스 2루트 7 이라고 두 개가 지금 노란색 입장에서 나오죠. 빨간색도 몇 개 나올 수 있겠어? 일반적으로 2개 더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총 4쌍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연립 2차 방정식 풀이의 기본은 뭐야? 무조건 2차를 1차로 갖고 가라. 근데 문제가 있어. 인수분해가 가능하면은 둘 다 돼도 좋고 둘 중에 하나만 돼도 좋아. 나머지 하나 대입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자, 이때는 인수분해가 안 되면 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유형 2번을 가보죠. 자, 빨리 가거라. 뒤에 그거 건들지 않게 하죠. 자,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유형을 가봐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수분해가 안 될 때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일단 얘부터 보세요. 자,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y는 8이 있어요.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y는 2가 있습니다. 이 친구하고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얘, 다른 2차, 연립 2차 방정식을 드릴 텐데 자, 4x 제곱 마이너스 x,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제곱은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5x의 제곱 마이너스 2y의 제곱은 마이너스 3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봐봐. 일단은요. 왼쪽 2차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과 오른쪽 연립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왼쪽 오른쪽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돼. 첫 번째 이유가
때문에 알아? 상수항이 있으니까 인수분해가 안 돼. 힘들어. 상수항이 있으니까 생각보다. 거기다가 여기는 상수항이 있어도 xy 고배항이 없으니까 가능할 것 같지만 여기가 x제곱에서 어차피 또 안 돼요. 여기는 xy 고배항이 있으니까 상수항이 있으면 더더욱이는 안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뭡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두 가지 경우인데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여러분들 유형 1번의 예제는 아까 썼었던 거 예제 보시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5xy라고 써져 있었죠. xy 고배항이 있죠. 자, 만약에 얘들아 내가 x 플러스 삼각형 y에 x 플러스 별표 y라고 쓰게 되면 이걸 전개하면 무조건 뭐가 생겨? x, y의 모시기라는 고배항이 하나가 존재하겠지. 근데 여기에 고배항을 딱 써놓고 플러스 8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인수분해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 판단은 누구야? xy 고배항이에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 두 가지로 나눴을 때 xy 고배항이 있는 경우와 xy 고배항이 없는 경우로 구분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두 가지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xy의 고배항이 있을 때는요.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상수항을 제거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수항을 제거. 여기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6이 있죠. 얘만 없었으면 인수분해 될 것 같은데 해서 여기 마이너스 3이 있지. 그럼 여기다 전체 2배를 하면은 여기 마이너스 6이잖아. 그 두 식을 빼. 그럼 상수항이 소거되겠지. 연립을 해가지고. 여기다 2배 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10x의 제곱 마이너스 4y 제곱은 마이너스 6이죠. 맞아? 그 위에서 아래 거 빼봐봐. 어떻게 되겠어? 6x의 제곱 플러스 xy의 플러스 2y의 제곱은 0입니다. 어떻게 되겠냐? 마이너스 2y의 제곱은 0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럼 여기다가 3하고 2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하고 1 써서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쓰게 되면 이거 인수분해 돼? 안 돼? 되지. x 즉 내가 주어진 연립 2차 방정식을 봤을 때 x, y 고배항이 보이면 뭐하라고? 상수항 제거해서 그 다음 뭐라는 거예요? 인수분해를 하라고. 즉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들은 2차를 1차로 바꿔요. 이게 힘드니까 xy 고배항이 있으면 상수항을 제거해서 인수분해로 가라. 그럼 다시 유형 1로 돌아가는 거죠. 자, xy 고배항이 없으면 저 왼쪽 식인데요. 없으면요. 상수항을 제거해서 인수분해도 안 돼요. 왜요? x 하나 y 하나 있어서 안 돼요. 근데 xy 고배항이 없으면 이때는 최고차항을 제거해 주세요. 여기다 3배라면 여기 3x제곱 되죠? 그리고 두 개를 빼면 x제곱 사라지면서 누구만 남아? 그냥 1차식이 나오죠. 최고차항을 제거하니까 인수분해할 필요 없이 그냥 1차식이 무궁 등장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1차식을 또 뭐 하면 돼? 둘 중에 아무데나 대입해서 풀면 돼요. 즉 연립 2차 방정식을 푸는 건 기본이 이거야. 2차를 1차로 바꿔주세요. 근데 어떻게 바꿀까?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하세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뭘 찾아? xy의 곱으로 이루어진 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서 있으면은 그 식의 상수항을 없애서 인수분해 해버리면 되고 xy의 고배항이 없으면 최고차항을 제거할 수 있도록 맞춰서 빼고 1차식이 등장할 거야. 그거를 대입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둘 중에 대입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3번에 있는데 자, 이 친구는 별표 하나 주고 유형 3이라고 쓸게요. 자, 유형 3은 자, x 플러스 y는 a 그 다음에 x, y의 부분 b라고 되어 있는 연립방정식이 있어요. 자, 요거 자, 이 친구가 가시게 되면 자,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은요
이런 2차 방정식을 푸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는 방향성은 어떻게 가느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a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푸는 게 일반적인 풀이의 방향입니다. 선생님 이게 왜 2차예요? 그러면 자 봐봐. 요거 x에 대한 몇 차? 1차. y에 대한 1차지? 근데 문자에 대해서는 1차 1차니까 2차야. 문자에 대해서는 2차야. 그러니까 2차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보세요. 이걸 했었을 때 이런 거 봐봐. 요 x 플러스 y가 이렇게 되는 노란색도 볼 수 있지만 얘들아 봐봐. 이게 우리가 저집었던 이게 누구야? 합. 이게 누구야? 곱. 그럼 이 친구를 가지고 내가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무슨 방정식이요? 그러면 저 x, y를 근으로 가는 방정식이요. 응? x, y를 근으로 가는 방정식. 여기를 봐야지. 자, 그럼 얘들아 이거 봐볼래?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자.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나? 자,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x 플러스 y는 3이에요.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5예요 라고 했을 때 이걸 풀어주세요 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럼 봐봐. 뭐 하고 싶어? 선생님 y는 3-x로 해가지고 여기 대입하면은 x에 대한 2차원에서 풀 수 있잖아요. 맞아 그거야. 근데 이걸 보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걸 자 이렇게 할게요. 선생님은 유형 3번에서 합하고 곱을 말씀하셨는데 제곱을 주시게 되면 합하고 곱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풀라고요? 라고 얘기하고 잘 봐봐. 얘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는 5라고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있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y가 누구예요? 3이죠. 3. 그럼 너 9죠. 넘어가면 뭐예요? 마이너스 4죠. 네. xy가 누구라는 소리야? 2요. xy가 2지. 그러면 이게 이걸 얘기해 준다고. 근데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누구예요? xy잖아. 근데 잠깐 있어봐. 얘가 합이야. 얘가 곱이라고. 근데 내가 이 xy를 이렇게 풀어. 그래도 돼. 근데 이걸 보자 얘들아. 내가 얘와 얘를 근으로 갖는 t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자라고 얘기할 거야. t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자. 자,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죠. t에 대한 2차원에서 할 테니까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2는 0 이렇게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이 소리가 뭡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y의 t 더하기 xy. 좀 어색할 수 있겠지. 일반적으로 x를 근으로 잡고 다른 문제를 t로 줬는데 이거 반대로 썼으니까.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t-x, t-y가 0이 나올 테니까 이 xy라는 숫자를 알게 되면 t 값을 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럼 이걸 인수분해하면 t 값이 뭐가 나와요? t-1, t-2니까 t가 누구야? 1 또는 2가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x가 1이고 y가 누가 나온다? 2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가 x가 될 수도 있고 얘가 y가 될 수도 있고 얘가 y가 될 수도 있고 얘가 x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답이 몇 쌍 나와요? 2쌍. 2개 나온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입해서 풀어도 되기는 하는데 요렇게 식을 만들어. 왜 합곱이 계속 연달아 보이니까 그거를 갖고 해주세요 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혹시나 해서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xy의 곱은 48이고요 y의 z의 곱은 24예요 zx는 18이에요 이거 문자 3개짜리 연립방정식이니까 뭐 기본적인 건 아시겠죠. 3개짜리 연립방정식은 할 수는 있을 텐데 요런 거는 나왔던 거 쫄지 마세요. 왜요? x 몇 개 있어? 2개. y 몇 개 있어? 2개. z 몇 개 있어? 2개. 다 곱해봐.
그럼 어떻게 돼? XYZ의 전체 제곱은 무엇이